안녕하세요. 우리는 1강에서 문법 전체, 토익에서 다루는 문법 전체를 필수 요소와 수식어 두 가지로 깔끔하게 총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강, 3강에 걸쳐서 그중 필수 요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이제 다루는 4강에서는 5강, 6강까지 수식어에 대한 집중 훈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식어는 문법의 70% 정도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4강에서는 수식어 이론과 문제, 병행을 5강까지 다루고 6강에서는 응용 문제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제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다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강 이후부터는 이제 고득점 7강 이후로는 7, 800 정도의 이상 내가 목표로 했을 경우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주제별로 다루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꾸준한 구독 필요하시겠죠. 자, 앞으로도 알찬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식어, 수식어 구, 수식어 절, 이 세 가지 개념 파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 잡아보시죠. 자, 먼저 종류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단순한 수식어, 그리고 구, 그리고 절,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종류 구분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필수 요소가 없이는 문장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필수 요소,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 보호까지를 우선 존중해주고 그 다음 비로소 수식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 2단계는 거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1단계 주어 동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위치상 블링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굳이 목적어 보호 고민하지 않고 바로 주어 동사 확인 후에 여기는 수식어구나, 내가 채울 블랭크가 수식어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이해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법 전체 서머리를 다시 리뷰해 보시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 요소와 노란색 거품,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 분명한 건 필수 요소가 우선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필수 요소를 먼저 기준점처럼 잡아두시고 주어 동사, 경우에 따라서는 2단계 목적어 보호까지를 고려해주고 비로소 내가 채워야 할 공간이 그 외적인 곳, 노란색 부분은 수식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수식어는 골뱅이 표시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일인데 2단계 말고 1단계 주어 동사 정도만 봐줬는데 내가 채워야 할 블링크가 만일에 주어 동사 앞을 채워야 하거나 그 사이를 채워야 한다면 목적어 보호와 상관이 있나요? 이 위치가? 전혀 없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는 2단계를 고민할 필요 없이 1단계 후에 바로 직행, 3단계 수식어구나, 이런 판단을 통해 시간 절약도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해야죠. 적어도 한 20초에 한 문제는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식어 종류 파악을 다시 해보시죠. 암기 요령 알려드렸습니다만
수식어 형부. 형용사냐 부사냐는 이제 구체적으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제가 녹색을 칠해봤는데 수식어로만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수 요소 보, 주어나 목적어는 안 되지만 보라는 존재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형용사의 용법은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는 특징밖에 없죠. 그 외에는 이제 부사가 해당되는 수식어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만 꾸준히 우리가 강조해 오고 있지만 형용사 고를 때는 단순한 형용사뿐만이 아니라 분사, 외관상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런 계통도 형용사 계통이다 일단.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라고 했는데 시각적으로 이렇습니다.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죠. 근데 눈여겨볼 건 색상이 달라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빨간색은 필수 요소를 상징하죠. 형용사가 수식어라는 건 스스로가 명사 앞에서 수식어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명사까지 수식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계속 강조해 오고 있죠. 조금 이따 다루는 수식어 구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 명사 앞에 있지만 형용사는 자신만 수식어, 명사는 그대로 필수 요소로 유지가 된 그림이죠. 반면 수식어 구입니다. 수식어는 문장 전체 부분에 나타난다. 그래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부분, 연상에서 암기했던 녹색 부분, 전 부분 이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절과 구분할 때 2단어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 동사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특징, 포함이 돼 있으면 절 구성을 해보죠. 자, 블랭크 부분이 바로 명사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명사는 100% 필수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간색으로 제가 칠했어요. 문제는 형용사와 다른 점, 여기서부터 명사가 필수 요소니까 빨간색이고, 즉 목적어처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필수 요소. 그런데 전치사 뒤에 있으면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죠. 부정사 뒤에 있으면 부정사의 목적어. 다시 말해서 명사가 수식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원칙 100% 명사는 필수 요소니까 주어다 목적어다 이런 호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어는 아니니까 지금 위치가 그런 목적어라 이런 호칭을 하는데, 다만 그 명사가 전치사 뒤에 있으면 전치사의 목적어, 부정사 즉 준동사 뒤에 있으면 준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명사만 호칭할 때는 필수 요소니까 제가 목적어라는 호칭을 했지만 2단어 이상을 묶어서는 뭐라고 한다? 구죠, 구.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전치사와 뒤에 명사를 묶어서 호칭하는 개념이잖아요. 구. 아까는 명사만 호칭할 때는 필수 요소니까 누구의 목적어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결합을 한 상태에서 이 2개를 묶으면 이제 구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게 필수어가 아니라 전체가 수식어고, 다시 말해 필수 요소 명사를 전치사가 녹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왕의 명사가 필수 요소였는데 녹아버린, 즉 명사까지 이제 수식어 구의 성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형용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여전히 명사가 필수 요소로서 빨간색 유지되지만, 그래서 수식어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수식어 구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근데 전치사 구는 어때요? 수식어 구다, 즉 뒤에 명사까지 포괄해서 전체가 거품이 된다, 즉 전치사가 명사를 녹인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한다면 상당한 응용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정사, 분사까지도 그런 역할을 해서 수식어 구를 형성하는데 눈여겨볼 건 과거 분사도 분사는 분사예요. 그런데 명사 성질 결합을 하지 않았죠. 즉 과거 분사는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수동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수동 없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지 않는 그런 외관을 보통 취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구분, 수식어 구장치지만 뒤에 명사 녹이는 건 무슨 분사? 그래요. 현재 분사. 자, 하나씩 이제 앞으로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위력이 위력이 더 센 절의 모습, 절관부. 이들은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이 됐는데 동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고 동사까지 녹인다. 좀 더 강력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관계사와 부사절 접속사 이걸로 이루어낸 절의 모습이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초적으로 주어 동사 가닥을 잡아야 원칙이나 이제 조금 적용이 된다면 내가 채워야 할 블랭크 바로 앞이 보통 단서예요. 시간 좀 아끼자는 거죠. 그때 내 눈에 투가 보이더라. 그래서 그걸 활용한다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죠. 투라는 존재가 있고 블랭크 채워야 하는 상태고 뒤에는 필수 요소 명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투가 영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각각 한번 떠올려 보세요. 투 철자가 있으면 부정사 이런 게 있죠. 그때는 이제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러죠. R로 표시하는 거 뿌리 형태, 뿌리 근원 원형. 철자는 똑같은데 전치사 투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명사 오는 거, 즉 전치사가 명사 녹이는 장치니까. 그리고 수식어 장치로만 쓰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봤습니다. 이제 부정사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이에요. 수식어 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필수 요소 명사 성질 가운데서도 나타나니까 제가 빨강이다 노랑이다 규정 안 하고 그 중간 단계로 그냥 녹색으로 칠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일단 외관상 부정사면 동사 원형, 전치사면 명사 바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걸 부정사라고 봤을 때 동사 원형이 있나 이거예요. 선택지 포괄. 네. 형용사 의미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ENT 형용사 있고 명사 2개 그리고 부사 동사 원형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뭐 부정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전치사다. 전치사면 명사 녹이는 장치니까 명사 쓰라 이 블링크의 명사 쓰라 이 말이 아니고 그 명사가 그렇죠. result 인 겁니다. 따라서 to가 녹이고자 했던 명사가 result인 거고 블랭크는 결국 있어야 된다? 없어도 상관없죠. 거품 그냥 혼자 거품. 다만 그 블랭크가 명사 녹이는 건 아니고 단순히 명사 앞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구장치가 아니라 명사 앞에 형용사 고르는 문제. 그래서 답은 A번.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가닥을 필수 요소 잡아볼까요? 조동사부터 컴마 어디에 위치합니까? 뒤쪽에 보이시죠? 조동사. 그럼 더 진행 뒤쪽으로 하지 않고 블랭크가 어차피 조동사 앞이니까 2단계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바로 그냥 수식어 구간 컴마 부분까지. 그럼 컴마 부분까지 수식어 구간인데 빨간색이 보이더라 이거야. 아하. 이제 순수 명사는 아닌데 동명사 모습이 하나 보이죠. 어차피 명사 성질이면 필수 요소니까요.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봤는데 동명사를 굳이 명사 대신 쓴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수식어 구간에 나타나는 명사는 녹여야 될 대상인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녹이는
역할, 그 도구 누가 했어요? 전치사가 한 거잖아요. 전치사 of. instead of 이게 이제 뭐 대신이라는 관용 전치사 표현인데 그걸 몰라도 of가 전치사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of가 전치사인 것처럼 instead of도 전치사인 거고 명사 녹이는 장치인데 ing를 안 쓰고 audition 연예인 되려고 오디션 봤잖아요. 근데 순수 명사를 왜 안 썼을까? 명사가 있는데 ing 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랬을 경우는 어부가 처리하는 즉 어부라는 전치사가 녹이는 명사가 오디션이라고 한다면 동명사가 아니라 순수 명사라고 한다면 그래요. 캐치하셨죠? 또 다른 명사 이 댄서는 못 녹이잖아. 그래서 주어 동사 앞쪽은 수식어만 존재해야 되는데 명사가 버티고 있다? 이건 치료가 돼야 될 명사. 수식어화 되어야 할 명사니까 이 명사까지를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수 명사를 어디션 자리, 이 자리 순수 명사를 썼을 때 또 다른 명사 댄서를 처리 못해서 문제가 됐다. 그럼 동명사를 썼을 땐 왜 또 문제 해소가 될까요? 결과적으로 instead of가 바로 뒤쪽에 있는 audition이 아니라 댄서까지를 처리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쉽게 말해서 ing는 동명사, 즉 준동사잖아요. 그럼 준동사는 2강에서 3강에서 했던 대로 타동사에서 만들어졌으면 자신의 목적어 이거를 dancer, 동명사의 목적어. 자, 그런데 준동사가 목적어 가지는 거 그래서 이걸 전체로 말하면 동명사로 이어지는 구다 절이다? 그렇죠. 두 단어 이상이니까 구다. 동사는 그 속에 없으니까 절은 아니고요. 동명사로 시작되는 구다. 그리고 그 동명사 구를 즉 명사 성질의 하나인데 좀 이따 이제 써머리 해드리겠지만 수식어 구장치 전치사가 녹이는 게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 구 이 전체를 녹여버리는 거죠. 이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3강에서 목적어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적어 그러면 타동사, 타준전 그랬잖아요. 준동사, 전치사 뒤에 이어지는 필수 요소다. 명사라는 필수 요소를 호칭할 때 주어 아니면 목적어 그러는데 목적어는 세 가지 모습 타동사나 준동사, 전치사 뒤 이때 준동사에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한 동명사도 포함되죠. 그렇다면 이들은 준동사로서 항상은 아니고 타동사로 만들어졌을 때 보통 타동사가 일반적이니까 일반 동사 이제 잘 모를 땐 되게 타동사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동사로 만들어졌다 이 말을 단서를 좀 붙였습니다. 이제 변칙도 소개를 곧 하겠습니다만 그럼 일단 준동사 뒤에 바로 필수로 목적어가 오는 거고 아까 auditioning H dancer 기억하시죠? 그때 dancer 부분 바로 이제 auditioning이라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그 dancer 그 부분이 된 거고 그 덩어리를 이제 두 단어 이상 동명사 구라고 호칭했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동명사 구를 형성한 걸 우리가 명사 성질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문장 보여주겠지만 instead of라는 of 전치사가 명사 성질 중에 하나인 순수 명사 말고 동명사 구를 녹여버린 거. 다시 말해 동명사 구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삼아서 덩어리 전체를 수식어 구 모습으로 처리를 한 거죠.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앞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쉽게 재밌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암기 요령도 기억하시죠? 이렇습니다.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서 이렇습니다. 결국 아까 형광펜 빨간색 부분이었던 additioning, each dancer 이 부분을 누가? 어부가 이 하나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동명사 구의 형태가 나타난 거였죠. 결과적으로 blink는 그 뒤인데 굳이
블랭크에 상관없는 부분까지 이렇게 강조한 거는 이해하시겠죠. 이 블랭크가 출제위원에 따라서 어디셔닝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타나건 블랭크 부분을 자유자재로 내가 파악해서 채울 수 있다면 그게 실력인 거죠. 다시 말해 그냥 고기 한 마리 얻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자, 그렇으면은 그럼 여전히 이제 우리가 채워야 할 과제는 뭐예요? 이 블랭크잖아. 그런데 구간 속에 필수 요소 주어 동사 어디? 그 앞이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거품 구간이니까 이 자체는 수식어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블랭크를 녹이는 장치는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알아서 수식어가 돼야 되죠. 누가 녹여주거나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식어니까 형부, 형부인데 명사 앞이 아니죠. 컴마 앞이잖아. 명사, 위 앞이 대명사니까 이것도 명사 아니냐? 맞아요. 근데 컴마 앞이잖아. 끊겨 있잖아. 컴마로, 쉼표로.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즉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가 아니라 그 외적인 거 부사니까 답은 separately. 네. 이제 해설 부분에서는 해석 부분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 요소 가닥을 잡아보셔요. 이렇습니다. brochure, pamphlet입니다. 그 pamphlet에 쓰여있다. says, 대절이라고. 대절이라는 사실을 팜플렛이 말한다. 자, 그 대절은 목적어 부분이니까 제가 빨간색 칠했습니다. 목적어 될 수 있죠. 즉 명사 성질, 유명대, 동부, 의대 할 때 마지막 대가 뭐예요? 그렇죠. 복습 잘 하셨어요? 대시죠. 대절입니다. 자, 절의 기본 구성은 주어동사니까 이 명사절 빨간색 절 속에 또 기본 구성 주어동사 필수 요소가 여전히 있겠죠. 그 주어동사 바로 주어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여전히 이건 거품이니까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건 수식어구나. 그런데 명사 앞일까요? 동사 앞이냐.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니라 뭐다? 부사. normally A가 답이 되겠어요.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적어 기억하시죠? 타준전 뒤에 필수 요소가 목적어인데 이 상황에서 목적어는 명사 성질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수준급 문제 풀다 보면 꼭 순수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명대, 유명대, 유명한 대학교, 동부, 의대 할 때, 암기할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반영해서 다시 보여드린 거고요. 결국 이 블랭크는 수식어 부사가 들어갈 자리구나. 수준 높여보겠습니다. 자, 700 이상이지만 우리가 기본 틀을 유지한다면, 존중해준다면 실수할 이유가 없어요. 즉, 기본 틀이란 필수 요소, 가장 먼저 뭘 잡아준다? 주어동사. 이렇습니다. Those, 그들. 동사 may write. 그럼 분명해 보이는 건 블랭크가 그 앞이니까 주어동사 앞이니까 2단계 고민, 목적어나 보고 고민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무슨 색? 노란색.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수식어로 가닥이 잡혔는데 선택지에 수식어 아닌 게 있나요? 다 수식어네. 구장치냐 절장치냐 차이는 좀 있어요. A는 전치사니까 구장치, B는 앞으로 더 익숙해지겠지만 부사절 접속사, 절장치, C도 그리고 ly, 형용사나 부사, 수식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명사도 명사 일종이니까 명사 앞이다. 그러면 전치사인가요? 명사 녹여야 됩니까? 녹이면 안 되지. 이거는 주어인데. 블랭크 자신만 수식어. 필수 요소는 이때 또 주어, 동사, 녹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치사도 아니고 동사까지 녹여버려도 안 되고 단순 수식어 B가 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찰해보면 사실은 동사 따질 때 make right 자 탑승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동사 아니냐? 맞죠. 동사인데 왜 이걸 무시했나? 무시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어지겠지만 이건 누군가 녹였잖아요. 아하, 누가 그 역할? 그렇습니다요. 이 who, wh, 관계사, 수식어, 절장치, 동사까지 녹이는 그래서 이 장에서 지금 이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수식어 절장치가 녹여버렸던 상황이었죠. 따라서 녹지 않은 또 다른 필수 요소 동사가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자, 절장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 관, 부 이렇게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인데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 문제는 관계사는 that 외에는 되게 wh 철자로 구분이 쉽죠. 부사절 접속사는 이제 별도 학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출제율도 높고 매월 한 4개에서 5문제가 전치사, 수식어 구장치, 전치사와 수식어 절장치, 부사절 접속사 선택하라는 그런 계통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데 그만큼 또 종류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런 기억해야 될 상인데 이제 조금씩 적응하기로 하고 큰 틀로 시간 개념, 조건 양보 그리고 3번 다양한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개념 쪽에선 구장치, 전치사로도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앞으로 또 적응을 해보기로 하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기본 틀 잡아보세요. 기준점, 조동사는 컴마 어디? 뒤, 그렇죠. 여기습니다. 네. county, 우리 보면 우리나라에는 동일하진 않지만 군 정도의 개념이고 county, 시골의 군. 그런데 행정 그런 행정상의 호칭이고 동사, 목적어 어찌됐든 간단히 봐도 블링크 포함해서 컴마까지는 필수 구간이 아니라 조동사 앞에 수식어 구간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수식어 절인가요? 구인가요? 두 단어 이상인데 녹여야 될 대상이 명사만 좀 보이죠. 뒤에 있는 명사는 이미 over 전치사가 녹였고 따라서 negotiation 교섭 이것만 처리하면 되니까 절장치, 구장치 그렇죠. 구장치죠. 따라서 B 결국 과정을 소개하면 녹여야 될 빨강색은 좀 진하게 칠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경기장, 임대, stadium lease는 over 전치사가 처리했고 negotiation을 처리하는 blank 수식어 구장치가 필요했던 것이고 A는 절장치, B도 C는 단순 형용사.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올 수 있지만 그냥 수식 그래서 명사를 녹일 수는 없다. 따라서 D번이 답이죠. 6번 조금의 더 응용도 해볼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쉬워요. 기준점 잡으세요. 이렇습니다. 주어동사 정도만 봐도 앞쪽은 수식어. 근데 선택지 상에 수식어 했을 때 선택지 이미 나와버렸죠. 수식어 구간인데 수식어가 D밖에 없잖아.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것만 봐도. A, B는 동사, C는 명사. 이건 100% 필수 요소라 색상이 안 맞잖아. 색상이. 그래서 결국
수식어로 볼 수 있는 D. 그럼 결국 동명사가 답이구나.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철자는 동명사로도 보이지만 색상이 다르잖아. 수식어. 이럴 때는 동일한 스펠링이라도 뭐다? 그렇죠. 분사, 현재 분사. 분사로 호칭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추억을 해보면 분사가 수식어 구장치, 절장치? 아, 그래요. 구장치, 전, 부분 할 때 분. 그러면 ed가 아니라 ing니까 명사 녹인다. 아하. 뒤에 명사 있긴 한데 누가 녹였어요? 그렇죠. in이 녹였잖아. 근데 아니 그럼 beginning도 틀린 거 아니냐? 오히려 과거 분사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기 쉽죠. 아, 이래서 이제 응용이 필요한데 좋아요. 바로 타동사와 자동사 개념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begin이라는 걸 이제 어차피 준동사인데 동사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모습으로 살펴볼 텐데요. The new employee will begin his work in May. 자, 신입사원 시작한다 자신의 업무를 5월에. 이 타동사라고 제가 표시한 이유는 목적어 가지는 기본 틀이니까. 업무를 시작한다. 목적어 무엇을 업무를 시작한다. 그죠? 5월에는 빠져도 되죠. 인이 녹였잖아. 그래서 이걸 빼도 work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아하, begin은 목적어 가지는 타동사 제가 그랬죠. 수식어 부분이 빠져도 되죠. The new employee will begin his work. 신입사원 자신의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안 되나요? 빨간색이면 필수 요소인데 제가 목적어 부분을 빼고 써봤어요. 그런데 이게 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타동사 뒤에 목적어는 필수 요소라겠죠. 그런데 그 동사가 타동사다, 자동사다 이 개념은 고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있으면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용법이 일반적이나 자동사용법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100%는 아니고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암기할 필요도 없고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볼 줄 알아야 돼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문장에서 이게 타동사냐 자동사냐 이걸 보는 안목인데요. 자, 동사로 쓰였든 준동사로 바뀌었든 상관없어요. 일단요. 보통의 동사가 그러듯이 타동사용법이 원칙인데 자동사용법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만 이 문제에서 보세요. 뒤에 all이라는 이 표현을 명사로 보기는 하는데 왜 이거를 수식어화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in을 쓰지 않고 그냥 D번을 쓰면 되지 않냐 했을 때 그럼 in을 안 썼을 경우 main은 begin이 녹여야 될 대상이 되고 begin의 목적이 될 텐데 begin의 목적어가 될 텐데 간단하게 보더라도 5월에 시작해서 banks 은행에서 offer 제공할 것이다. 낮은 이자율,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줄 것이다. 자, 이런 취지인데요. 5월을 시작합니까? 목적을 하면 되게 무엇을 업무를 시작하는 건 맞는데 5월에 시작하는 것이지 5월을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듯이 신입사원 5월에 시작해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건데 문맥상 정확하다면 이걸 자동사용법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목적어를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안목이라겠죠.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좀 궁금증이 해소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목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세요. 준동사도 항상이 아니라 타동사일 때 타동사로 만들어진 준동사 그럴 때 필수적으로 목적어가 온다.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 쓰였던 그 beginning이 타동사로 만들어졌다는 걸 내가 파악해야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안목으로서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이걸 대체로 대입을 해서 어울리면 그게 목적어 역할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목적어가 아닌 수식어의 존재로서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자동사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치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상관없이 뒤에 필수적으로 목적어가 필요하지만, 타동사, 준동사는 타동사로 만들어졌을 때 한해서 그 문장 속에서 타동사였을 때 목적어를 가진다는 점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를, 그러한 유형의 고난도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햇볕 팁을 한번 적어봤는데, 대체로는 주어동사 바로 뒤에 블랭크가 있으면 목적어일 확률이 높아요. 즉 타동사가 일반적입니다. 타동사 쓰임새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판별할 때 이걸 대입해봐라,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자동사 용법일 때가 많고 수식어 부사가 답이 된다. 물론 이제 불완전 동사는 그 자리에 보호라는 필수 요소가 대체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준점 필수 요소 잡아보시죠. 이렇습니다. 그럼 블랭크는 그 앞이니까 거품, 이렇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절의 모습은 아니죠. 녹여야 될 대상이 명사는 보이나 동사는 보이지 않죠. 구장치 훑어보니까 아하, 답 A번. 간단하죠. B는 B와 더불어 that, 절장치, C는 형용사, 수식어. 그래서 구장치, 녹여야 될 명사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구 형태를 취해서 명사를 녹인 구조. In addition to, 계속 말하고 있지만 무엇에 덧붙이라는 그런 수식어 구, 전치사 구의 모습이지만, 이는 addition, 이 명사를 녹이고 역할이 끝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to가 그 역할, 뒤에 있는 동명사구를 녹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to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중요한 수식어 첫걸음부터 한번 다뤄봤는데요. 다음 2개 강좌에 걸쳐서 이제 5강, 6강에 걸쳐서 이제 수식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많이 소개해서 단련을 시켜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